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NBA 보스턴 대 뉴욕 가장 일찍 시작하는 경기는 재밌을 만한 매치이기는 해요. 원래부터 보스턴이랑 뉴욕 지역 라이벌리가 너무나도 심하고 동부에서 지금 순위상으로도 2등 3등 간의 대결입니다. 분위기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지금 내일도 뉴욕이 하트랑 아누노비가 퀘셔너블이 들어와 있는데 아누노비는 길게 결정하다 복귀를 했고 하트는 원래 직전 경기 때는 복귀하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 퀘셔너블입니다. 근데 아마 나는 오늘 둘 다 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 제가 뉴욕을 분석할 때 최근에 주전 의존도가 원래부터 되게 심한 팀이에요. 감독이 주전들을 너무 갈아쓴다. 리그에서 주전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아누노비나 하트 같은 애들도 고장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일단 부상 문제가 살짝씩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팀은 경기 후반부 3쿼터 한 절반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체력 문제를 좀 겪기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그냥 차이를 엄청나게 벌린 게임 아니면은 따라잡히는 빈도도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이 좀 후반에 힘 빠지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보스턴 일단 최근에 9경기 동안 8승 1패로 굉장히 좋은 면모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정승이 상당히 많고 올 시즌에는 사실 TD 가든에서의 성적이 원정보다도 안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일단 요즘 투빅이 잘 가동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그리고 이렇게 식스맨 오브 더 이어 그 벤치에서 식스맨 올해 식스맨상 이런 배당률 같은 게 나왔는데 프리차드가 1등이더라고요. 그만큼 보스턴의 프리차드는 지금 뭐 3점이면 3점이고 사실상 3점 같은 면모에서는 지금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죠. 프리차드도 있고 하우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스턴이 상당히 좀 솔리드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양팀의 차이 요즘에 보스턴이 공격에서는 별로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도 3점은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반면 수비는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투빅을 베이스로 수비가 살아난 게 보인다. 반면에 뉴욕 닉스는 요즘에 사실 공격도 장점을 좀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수비는 지금 뭐 리그 꼴찌 수준으로 찍히거든요. 여기는 뭐 얼마 전 클리브란트 또 142실점 하고 애틀랜타랑 막 149 대 148 이런 경기 하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된 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2월 9일 날에도 전반기 좀 마지막쯤에도 보스턴이랑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참패를 했었습니다. 홈에서 104 대 131로 참패를 했다. 이날 보면 뉴욕 닉스는 일단은 미칼 브리지스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브런슨을 제 몫을 한 편인데 이날도 이제 아누노비가 없었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힘이 많이 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보스턴도 이날 뭐 브라운 같은 애들은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테이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고 벤치에서 프리차드의 또 3점 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빵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뉴욕은 그래도 좀 오바팀의 성격은 많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는 뭐 장점을 크게 찾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냥 일찌감치 많이 밀린 경기였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욕이라는 팀은 좀 야투가 터지는 날이나 왜냐면 요즘에는 얘네가 3점 빈도를 줄이고 인사이드에서 공략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스턴한테 사실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보스턴 지금 골밑 수비 1등이죠. 다른 뉴욕의 강점도 사실 지금 발현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어. 이거는 요즘 최근 페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면모에서 보스턴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231 정도면 오바를 봐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한창 때에 비해서는 보스턴도 오바팀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좀 이제 맞춰주면은 그래도 좀 뛰는 게임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231 정도면은 그래도 저는 기준점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해서 오바 생각 중이긴 합니다. 과연 뉴욕이 이 주전 자원들이 돌아와가지고 경기력이 얼마나 회복할 거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긴 한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좋은 팀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골스 대 댈러스 경기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댈러스라는 팀이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 센터들이 싹 다 지금 결장이고 이 라인업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단 말이죠. 돈치치도 빠졌는데 대신에 이제 맥스 크리스티 데리고 온 맥스 크리스티가 최근에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맥스 크리스티인데 거의 뭐 이제 선발로 나온 빈도는 되게 적지만은 경기당 한 34분가량을 뛰면서 경기 뭐 17.1득점, 야투 52%, 3점 47% 그냥 맥스 크리스티는 댈러스에서 출전 시간을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염가 계약으로 묶여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일단은 댈러스가 이런 뭐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그리고 워싱턴의 활약, 어빙이 그냥 미친놈처럼 지금 팀을 이끌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댈러스라는 팀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선택하기 애매해요. 골스, 버틀러 데리고 오고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한번 발목을 잡혔던 게 댈러스전이잖아요. 그때는 좀 이제 심판의 콜이라든지 이제 좀 친정팀, 골스가 만나면 폭발하는 탐슨의 활약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목을 잡았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그냥 분석으로만 보기에는 골스를 조금 더 높이 치는 건 맞긴 해. 근데 이 경기는 7.5는요
핸디는 못 가, 내가 봤을 때. 골스 마해는 못 가고, 오히려 댈러스의 프렌을 봤으면 맞지, 골스의 마해는 못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큰 욕심은 안 내고 골스의 일반승 정도는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냥 이게 댈러스가 생각보다 지금 자원 자체가 엑섬도 복귀하지 얼마 안 됐고, 탐슨 매경기 뭐 이렇게 기복이 있고, 워싱턴도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팀의 3점 같은 것들은 전체 뭐 1등 수준으로 6경기 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이제 그 바로 직전 경기 때 뉴올 상대로 좀 부진했던 경기에서는 디니디라든지 슈팅도 많이 쐈는데 3점 되게 못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뭐 승리도 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댈러스를 지금 파악이 너무 힘들어요. 전력상으로는 엄청 약화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약점은 최대한 노출을 안 하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골스승에다가 오바 생각 중인데, 사실 오바도 뭐 보기는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골스도 버틀러가 오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괜찮은 팀이라, 골스도 얘네들을 마냥 오바팀으로 보기는 어렵죠. 댈러스 역시 지금 이제 공격력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빠른 농구를 할 때, 이럴 때는 좀 오바 게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기는 사실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 보여요. 되게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인디애나 대 클파, 이거는 뭐 별다른 근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둘 다 지금 널뛰기가 너무 심해. 인디애나는 1월달에는 되게 잘했는데 2월달에는 뭐 체력적인 문제들도 있고 글로벌 게임도 갔다 오고 백투백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오락가락 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마일즈 터너가 간만에 7블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로테이션 상으로도 벤치에서 나오는 오비 토핀 같은 애들 요즘에 너무 잘해주고 있죠. 제가 최근에 오비 토핀의 활약도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뭐 출전 시간 같은 거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이 인디애나가 런앤건 농구를 할 때는 팀의 뭐 주전 4번이었었는데, 요즘에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활약 중이에요. 원래부터 이제 운동력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야투 같은 거 55%, 3점도 38%로 쏴주고 있거든요. 오비 토핀의 활약이 좋다, 벤치에서 나오는. 그리고 웨서린도 같이 이제 벤치에서 나올 때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인디애나가 그냥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기는 해요. 가끔 또 안 좋을 때가 많이도 있다는 거. 얘네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죠. 그나마 이제 홈일 때는 인디애나도 홈발을 좀 봤습니다. 원정이 16승 14패인데 홈에서는 15승 9패 정도로, 홈으로 오면 이제 경기력이 한 마진상으로 한 6, 7점가량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기록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디애나한테 믿음이 가긴 한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얘네들은 원정이 좀 많이 약하죠. 홈에서는 19승 10패인데 원정 12승 14패. 원정에서는 5할 승률이 안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노먼 파웰이랑 카와이가 퀘션을 붙어 있기도 한데, 일단은 노먼 파웰이 빠지면은 클리퍼스는 공격력이 상당히 반감되는 게 보여요. 특히나 저번에도 클러치에서 파웰이 없는 날에 보그다노비치가 섰었는데, 확실히 파웰이 얘가 팀에서의 이런 존재감이, 원래부터는 하든이나 카와이가 있는 팀에서 파웰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팀에서 득점 1등이고 클러치에도 강심장이거든요, 이 친구는. 클러치의 3점 성공률 같은 것도 대단해. 파웰이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고, 카와이는 요즘에 좀 오락가락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카와이 레너드가 건강만 하면은 이런 어느 정도의 경기 수준을 담보해준다는 게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는 안 나와요, 지금은. 수비적으로도 가끔 못 따라갈 때도 있는 것 같고, 카바에도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저는 매번 클리퍼스가 주전도 일단 이 정도면 참 쌈박한데, 벤치에서도 이제 뭐 벤 시몬스도 그렇고, 코피 데릭 존스 주니어, 뭐 지금 보그단도 왔고, 바툼 이런 애들 있다 보니까 팀이 워낙에 단단하거든요.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거는 인디애나나 클파나 둘 다 스타터나 벤치나 단단하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둘 다 이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나는 이건 홈이나 원정 관계, 그거를 조금 더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인디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있는데, 자, 토론토 대 피닉스 경기. 저는 매번 토론토는 언더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는 공격 부분에서 딕이나 바렛의 활약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반즈도 직전 경기 때 아마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었거든요. 퀴클리, 지금 이제 원래 좀 수비라든지 슈팅에 강점이 있는 친구인데, 핸들링은 그렇게 썩 강점이 없어요. 근데 핸들러로 키우고 있다, 약간 컨버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요즘에는 딕 대신에 그냥 제이미슨 배틀 같은 애들이 더 잘합니다. 3점 같은 거 확실히 쏴준다든지, 그리고 아바지도 수비에서의 확실한 강점이 있고 운동력 좋고 3점도 어지간히 쏘고, 그래갖고 이 키우고 있는 딕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세지고 있어요. 발에 또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래서 토론토라는 팀은 애초에 공격 자체가 썩 좋은 팀은 아니다,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 요즘에는 상대팀한테 최대한 늠농구를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좀 나아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도 또 7경기 동안 지금 1승 6패예요.
뭐 그나마 오늘은 홈이라 가지고 얘네들 원정은 지옥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 7승가량 많다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오늘 상대하는 피닉스, 자 피닉스는 리그에서 백투백에 더 힘이 많이 빠지는 팀 중에 하나예요. 백투백 2승 9패. 왜냐? 라인업상으로 뭐 듀란트도 있고 부커도 좀 부상도 달고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떨어집니다. 백투백일 때는. 내일도 이 백투백일 때 몇 경기만 좀 살펴볼게요. 피닉스에. 자 최근에 백투백 휴스턴한테 111대 119로 패배했었고, 그리고 덴버한테 105대 122 무난하게 패배했었고, 포틀랜드한테도 108대 127. 최근에 이제 2월 달에만 백투백이 3번이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힘이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 오늘까지 해가지고 2월 달에만 1번, 2번, 3번, 4번 중간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었어도 2월 달에만 백투백이 4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최근에 백투백 때마다 전부 이렇게 좀 득점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마침 상대가 또 언더팀인 토론토라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단순히 피닉스가, 제가 어제도 시카고전을 분석을 할 때 그래도 피닉스는 뭐 듀란트 있고 부커가 있고 빌이 있지 않냐, 그레이슨 알렌 3점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공격이 어지간히 해줘도 에너지가 너무 떨어집니다. 마침 토론토는 그래도 에너지 레벨은 살아있는 팀이어가지고 홈빨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토론토를 한번 봐주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닉스는 지금 NBA 여러 팀들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이런 큰 편차를 보인 팀들이 많은데 피닉스는 저는 꾸준하게 별로인 팀처럼 보이거든요. 애초에 구성 자체가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 지금 세컨 에이프로 넘어가지고 사치세까지 많이 내고 있는데 구성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올 시즌 끝으로 듀란트가 나갈 거로 보이고 피닉스는 다시 또 리툴링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구성 자체가 좋지가 않다. 저는 이 경우에 한번 토론토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올랜도 대 워싱턴 경기가 있습니다. 올랜도가 앞으로도 이제 홈게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올랜도가 좀 승리를 뽑을 것도 같아. 그래서 내일도 워싱턴한테 당연히 뭐 승리 정도는 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워싱턴이 내일도 데리고 오는 선수들, 스마트나 미들턴이 뛸 수가 없다, 브록던도 없다 이러면 또 신인 선수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맞대결상으로도 올랜도가 워싱턴한테 7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올랜도라는 팀 자체도 사실 바그너 벤케로가 잘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공격에서는. 벤케로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직전 경기도 사실 올랜도가 멤피스한테 4쿼터쯤에 이거를 또 5분 만에 19점 차 리드를 다 내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클러치에서도 벤케로가 참 이제 쓸데없는, 나는 왜 거기서 막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막 어려운 선택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올랜도라는 성장하는 팀에서 벤케로 키워볼 만한 선수예요. 근데 에이스로 키울 만한 선수 치고는 샷 셀렉션이나 판단이 너무 구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에 올랜도는 성적 부담이 크지는 않아. 성장하고 있는 팀이니까 수비는 늘 받쳐주고 있고 그거는 맞는데, 공격에서 저도 벤케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커 보이긴 합니다. 저번에도 롱투 빈도가 높다 이러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워싱턴은 요즘에 질 때 지더라도 비비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죠. 직전 경기 미러키전도 사실 뭐 릴라드 쿤보가 거의 뭐 없는 수준이었지만은 3점 차로 비비면서 졌고, 인디애나한테서 4점 차로 비비면서 지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워싱턴이 이제 연패 탈출 이후에는 꽤나 괜찮은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뭐가 보이냐면은 맞대결상으로는 사실 올랜도 하면 극 언더 팀인데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216.5는 굉장히 좀 낮은 기준점 같거든요. 최근에 거의 제가 이제 확인되는 한 9경기 동안 이제 216.5 정도는 뚫어왔던 모습들이 보여요. 올 시즌에도 한번 11월 달에 121대 94 이때는 이제 한 215 정도로 가장 최근에 한번 못 뚫었는데, 그전에는 8번 모두 다 그냥 넉넉하게 220점은 훌쩍 넘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게 워싱턴이 내일 좀 결장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올랜도 상대한 팀들은 다 이제 약초 같은 거 너프되고 그런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워싱턴이 종종 이렇게 개 언더팀 만날 때, 수비가 좋은 팀들 만날 때, 그럴 때는 82대 106 같은 게임도 나오고 막 브루클린이나 119대 102 이런 게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냥 뭐 이렇게 오바가 편하지는 않은데 나는 지표상으로 오바도 갈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올랜도도 이렇게 바그너 벤케로가 다 이제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점수도 꽤나 뽑는 모습도 있기는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생각 중이고요. 11.5씩이나 되는 핸디는 사실 올랜도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은 것 같아. 내일 일단은 워싱턴이 결장이 많은 점이라든지, 지금 그래도 쿠즈마랑 발렌시나스 이런 애들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뭐 부크체비치라든지 리션 홈즈 이런 애들이 기회 받으면서 나름대로 괜찮단 말이죠. 사실 워싱턴의 프렘보기도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마냥 이제 올랜도가 편하진 않다 그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올랜도는 큰 리드를 가지고 있다가도 5분 만에 다 내주고 경기를 패배하는 이런 불안한 팀이거든요. 오바 정도, 그리고 워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마이애미 사실상 분석이 잘 안 되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마이애미 때문에 그래. 마이애미가 지금 겉보기에는 되게 별로처럼 보여. 근데 이제 영입생인 다비온 미체이나 위긴스가 직전 경기 때는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빅으로 켈레 웨어를 이제 선발 센터로 써가지고 아데바요를 받치면서 아데바요가 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아데바요도 오락가락하고 히로도 지금 평균 회귀를 하고 있잖아요. 전반기까지는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이었는데 평균 회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이 전력이 정돈되지가 못한 점, 그게 제일 큽니다. 근데 또 이제 감독이 또 스포에스트라 감독 마술사다 보니까 별의별 일 많이 일어나요, 마이애미 경기가.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릴라드나 쿤보의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릴라드는 직전 경기 때 아예 빼줬었고 백투백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쿤보는 백투백일 때 전 경기는 뛰고 그 다음 경기 때는 이제 19분밖에 소화를 안 했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 쿤보는 진짜 올 시즌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19분 만에 20분도 못 뛰고 6파울로 퇴장당했거든요. 점수도 되게 못 뽑았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쿤보가 백투백인데 뛴 것도 그 65경기 이런 수상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NBA가 82경기 중에 65경기를 못 뛰면은 뭐 올느바라든지 MVP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상들을 못 하게끔 그 정책을 바꿨잖아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쿤보가 어거지로 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6파울이나 저질렀다는 거는 쿤보가 스텝을 따라가지 못했다, 뭐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워싱턴이라는 팀한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쿤보의 상태도 약간은 의심스럽거든요. 경기를 그 백투백을 둘 다 뛰는 거 보면은 뛸만한 상태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마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쉬웠기 때문에 릴라드나 쿤보가 전부 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프로버블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 정도면은 그래도 풀멤버인 미러키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올 시즌에도 얘네들이 이제 1월 24일날 그렇게 막 길게는 안 됐잖아요. 한 달 전쯤에 아프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미러키가 개발랐습니다. 이때는 뭐 마이애미에서 이제 히로가 한창 이제 좀 부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켈레 웨어랑 아데바요 투빅을 쓰기 시작할 때 뭐 이때였는데, 그 외 선수들이 너무 좀 못해준 것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쿤보가 또 무난하게 좋은 활약을 해준다든지, 이때는 뭐 릴라드 위시로 3점이 크게 살아났을 때입니다. 어제는 뭐 벤치에서 뭐 이렇게 게트주 같은 애들이 10개 중 7개 쏴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팀의 3점이 많이 올라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상당히 팀폼적으로 좋을 때란 말이죠. 뭐 지금은 미러키의 건강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서 마냥 뭐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미러키라는 팀은 또 홈발이 있는 팀이잖아요. 원정에 비해서는 확실히 홈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홈에서 19승 9패, 원정 12승 15패,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미러키가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은 어지간하면 미러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또 이제 마이애미도 미첼이나 위긴스가 자리를 잡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살짝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마이애미가 워낙에 좀 배팅하기 까다로운 팀이어가지고 약간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무난하게 흐른다면은 사실 미러키 보는 거는 크게 이상한 시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221.5 기준점은 이게 요즘에 마이애미가 은근히 좀 점수가 난단 말이야. 토론토랑 했을 때 물론 연장 가긴 했지만은 뭐 231점 게임, 덜러스랑도 생짜로 231점 게임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기 막판, 후반기 초반 이때 마이애미도 언더오버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러키는 글쎄 이제 릴라드 쿤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은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릴쿰이 동시에 빠지면 언더보기가 좋은 팀인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고, 직전 경기도 엄밀히 말하면 쿤보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경기가 있다 보니 사실 언더오버 보기도 빡센데, 그냥 뭐 릴라드 쿤보가 다 뛴다면은 미러키 쪽 보기 좋고, 그리고 마냥 221 정도면은 오바 생각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언더보다는. 나는 마이애미의 이런 좀 의외성, 그런 것들을 주목한다 이러신 분들은 뭐 언더 생각도 해봐도 되겠죠. 로페즈 같은 애들 잘하고 있는 거나 쿠즈마도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언급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로페즈도 괜찮아요. 자, 다음 이제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 자, 애틀랜타 일단은 트레이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 형이 참 이게 2월달에 괴랄하거든요. 성적이 평균 득점이 31.8점이야 야툴 44%, 3점 31.8%. 내용은 안 좋은데 점수 자체는 많이 뽑아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11.5개. 2월달에 리그에서 모든 선수들 가운데 득점이랑 어시스트 1위거든요. 한마디로 애틀랜타의 공격을 그야말로 이끌고 있는 중이다. 근데 야투율도 안 좋고 턴오버도 6.1개입니다. 엄청나게 플러스 되는 모습은 아닌데 좀 지표 같은 거는 잘 뽑는다 이거예요. 트레이형 중심으로 다시 또 복귀를 할 수밖에 없다. 원래 트레이형 중심에서 제일런 존슨, 다니엘스, 리샤쉐, 헌터 이런 윙자운들로 좀 옮겨갔었는데, 헌터도 내보내고 제일런 존슨도 시즌 아웃되고 이러면서 팀 플랜이 많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애틀랜타가. 그러다 보니 다시금 또 트레이형 위주로 개편을 한 셈인데, 그냥 리사쉐도 사실 요즘에 클러치 때 아예 빠진다든지 경기 출전 시간도 더 줄고 너무 못하긴 해. 경험치는 많이 먹여주고 있는데, 대신에 다니엘스는 꾸준합니다. 이거는 애틀랜타가 또 벤치에서 핵심인 그 이제 헌터나 보그다노비치가 팀을 떠났는데,
지금 레넨주나 크레이치도 부상이거든요. 그래갖고 공백이 좀 많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애틀랜타를 그렇게 썩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디트로이트 얘네들은 오늘 뭐 별다른 큰 결장은 없습니다. 그냥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죠. 그냥 거슬리는 거는 디트로이트라는 팀 이름 하나뿐인 것 같아. 요즘에 뭐 5연승이고 물론 상대들이 뭐 샌안토니오, 시카고, 샬럿, 필라델피아 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어. 그리고 애틀랜타한테 이제 한 2월 4일날 맞대결에서 한번 홈인데도 패배를 한 적이 있었다. 일단 점수는 되게 많이 났어요. 이때 당시에는 디트로이트 그냥 오바 팀이었었고 애틀도 말하면 뭐해 그냥 오바 팀이었었거든. 약간은 이때랑 달라진 건 디트로이트가 살짝 이제 수비가 좀 괜찮아졌다는 거 그게 있기는 합니다. 자, 이날 애틀랜타 사실 뭐 야투 시도 같은 것들도 많진 않았어요. 81회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이날 야투 시도가 83회란 말이야. 3점 안 들어가고 애틀랜타도 3점은 꽤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야투가 많이는 안 썼다. 근데 서로 간의 자유투가 뭐 39번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38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삑삑이가 너무 많이 불려가지고 야투 시도가 적은 거고 템포 자체는 엄청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디트로이트 색깔 둘 다 요즘에는 3점을 줄이고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투가 많이 삑삑이가 불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사실 아침에 심판까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나는 일단은 인사이드에서 비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임이라 가지고 그래갖고 일단 삑삑이가 조금 문제일 것 같아. 얼마나 자유투가 많이 불리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기본적인 내용상으로 그리고 구성상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분위기나 여러 면에서 낮기는 해요. 이제 디트로이트는 진짜 팀 이름 말고는 별로 약한 팀 같지가 않아요. 글쎄 나는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땡겨.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애틀랜타의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점도 그렇고 전 디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 중인데요. 디트로이트의 3.5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고 디트가 조금 더 땡기는 게임 같기는 하네요. 이것도 아마 애틀랜타의 트레이어이나 커닝햄이나 많은 턴오버를 저질러가지고 공격이 씹창나가지고 언더 뜨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좀 많이 주고받는 격전지는 인사이드다. 자유투가 많이 불릴 거다. 이런 마인드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불 대 멤피스 경기인데요. 저는 이제 멤피스를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이 좀 상대가 빡빡할 때 그때는 좀 언더템포 게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오클이라든지 휴스턴, 미네소타 막 이런 애들 만날 때 저번에 올랜도전도 그렇고 수비가 좋고 상대를 좀 늦추는 팀 멤피스와 템포가 안 맞는 팀 그런 애들이랑 붙을 때는 멤피스가 고장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사실은 그런 팀과는 아니에요. 상대랑 같이 오픈 게임 너도 나도 그냥 공격하자 이런 마인드로 펼치는 팀이어가지고 이거는 최근에 멤피스의 이런 뭐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요즘에 모란트, 베인, 자책주 할 거 없이 다 못합니다. 벤치에서 알다마도 고장 나고 이상하게 그럴 땐 스카티 피펜 주니어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스피즈도 잘 안 써요. 그냥 GGX 같은 애들이 오히려 좀 힘내주고 있고 그냥 그런 형국이라 가지고 멤피스가 지금 그 모란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마 집에서 한 100만 달러 가량의 이런 제품들이 털렸다고 하던데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모란트 요즘에 졸라 못하잖아요. 지난번 경기도 진짜 개 못하다가 막판에 조금 그나마 세탁을 해가지고 얼추 뭐 득점 수치나 이런 것들 맞추긴 했는데 그냥 경기 보면은 지금 멤피스는 되게 못하기는 해. 한창 이제 멤피스 보기 좋았었던 오바 게임에다가 한두 명 고장 나면은 그냥 벤치에서 다 메꿔주고 이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 멤피스가 90점이 모란트가 부진한 거 자책주까지 못 받쳐주고 있는 거 데스먼드 베인도 한창 좋았던 1월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들 멤피스의 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페이스 같은 부분이라든지 자유투 삥 뜯기 야투 시도 전부 다 이런 공격 수치들이 2월달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멤피스가.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있어. 멤피스라는 팀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홈에서는 21승 6패 굉장히 센데 원정 16승 13패로 기본적으로 승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멤피스는 그렇게까지 믿음은 안 가고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의 리스크라면 내일 이 제러드 알렌과 갈란드의 부상 문제가 있는데요. 갈란드도 퀘셔너블, 알렌도 퀘셔너블인데 제러드 알렌은 이제 직전 경기 때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갈란드보다는 알렌의 결장 가능성이 조금 더 생각이 나기는 해요. 저는 매번 멤피스라는 팀은 뭐 외곽은 사실 그렇게 많이 쏘진 않습니다. 이 상대의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보고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팀인데 그런 팀한테는 이런 클리블랜드의 투빅, 모블리 알렌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어설픈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일단 클리블랜드를 원래 보고 싶었는데 결장 변수 때문에 살짝 좀 꺼려지거든요. 일단 나는 그래도 서로 간에 좀 놀자판 많이 서로 간에 공격 주고받는 오픈 게임이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오바 생각 중이고 그래도 전 승리하는 쪽은 클리블랜드를 보는데 사실 요즘에 멤피스 꼬라지를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를 봐야 되기는 해. 과연 내 갈란드 알렌이 나올 수 있냐.
사실은 안 나와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갈란드가 못 나온다. 그러면 그냥 미첼이 조금 더 핸들링하고 요즘엔 멤피스의 전방 압박이 그렇게 막 거센 편은 아닙니다. 타이제롬을 쓴다든지 클리블랜드의 약간의 약점이었던 벤치도 헌터가 오면서 많이 좀 회복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클리블랜드는 좀 메꿔질 것 같기는 해요. 트리스탄 탐슨도 좀 이제 일정 시간에 시간을 소화하면은 뭐 파울 바지도 되고 리바운드도 워낙에 좋은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멤피스의 공세를 막아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클브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사실은 오바가 지표상으로 멤피스도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올랜도, 클파 이런 애들 만나갖고 그런지 사실 지표가 엄청 오바팀처럼 안 지키기는 해요. 잘 모르겠어. 네, 멤피스도 요즘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자 다음 경기 뉴올 대 샌안토니오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뉴올이나 샌안토니오나 전반기쯤에는 원래 오바팀이었단 말이야. 뉴올리언스도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요즘엔 좀 점수도 많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샌안토니오는 그냥 웬맨야마 이탈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팀 컬러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둘 다 요즘에 모양새를 딱 이제 결론 짓기가 어려운 팀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239.5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점이 있다. 둘 다 그냥 최근에 오바팀이었으니까 그 기준점을 준 것 같은데 요즘 모양새로는 나는 언더가 조금 더 땡기기는 해. 맞대결상으로 원래 뉴올이 샌안토니오를 쥐답듯이 잡았어요. 이제 7연패였었거든요 샌안토니오가. 근데 올 시즌에 또 한번 이기기도 하고 지금 2연승 중입니다 샌안토니오가. 뉴올 포비아를 조금 극복을 했다는 거 그것도 있고 단순하게 뉴올런스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1승 9패거든요. 또 연패 기간도 되게 길었었고 뭐 세크를 한번 잡은 적이 있지만은 그 다음 경기 댈러스랑 또 힘 빠지는 경기 하고 이래가지고 글쎄 어쩌면은 또 자이언 같은 애들이 샌안토니오에 웬베냐마가 없으면은 본인의 놀이터가 될 만도 합니다. 이제 센터 자리에 비온보라든지 아니면 소헨 그나마 좀 언더사이즈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이언이 힘낼 만도 한 경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요즘에 트마 3의 컨디션이 좀 다시 좀 받기도 하고 맥컬럼도 매 경기 오락가락하고 이래가지고 뉴올리언스의 화력이 그렇게까지 막 믿을 만한 시점이 아니긴 하다. 그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경기 같아요. 그나마 본다면은 언더 정도.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 특히 이제 샌안토니오의 언더세가 많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빠른 템포로 리그의 어느 팀보다도 가장 많은 야투를 주고받고 그런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크게 발견이 안 되거든요 샌안토니오가. 나는 이거 웬벤야마 이탈 이후로 샌안토니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내다보기가 어렵고 뉴올리언스 역시 트머3이 터진다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뉴올리언스가 사실 마냥 그렇게 오바팀처럼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언더 정도만 살짝 생각해보고 승패는 안 보니만 못한 것 같아요. 도망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대 오클라호마 경기 있는데요. 사실 오클은 진짜 약점이 없어 보였거든. 그랬는데 이 미네소타한테 한번 졌었잖아요. 2월 14일날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오클라호마에서 스가가 제가 원래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스가라는 선수가 미네소타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스가의 최근 10경기 동안 미네소타 상대로 성적이 어땠냐 그런 건데 이 8경기 구간 동안 진짜 잘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34점을 뽑았다 이랬던 것 같아. 35점인가 34점인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스가가 미네소타한테 엄청 강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야투 21개 중에 6개 넣었습니다. 그나마 자유투로 세탁을 했는데 24점에 그쳤어요. 엄청 못했어. 그리고 이날 스가를 막아세웠던 거는 제이든 맥다니엘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수비 워낙에 좋고 올 시즌 특히나 공격까지 살아나고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엄청난 선수인데 요즘에는 뭐 36분 원래 많이 뛰는 선수고 경기당 18점 뽑고 있고 사실 뭐 3점 효율은 안 좋지만은 이 야투가 49% 정도로 잘 넣고 있거든요. 이러면서도 스틸이나 블락을 경기당 하나 이상씩은 뽑아주고 있다. 이러면서도 또 에이스 스타퍼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맞대결 때는 스가가 굉장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난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팀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맥다니엘스한테 뭐 스가가 막혔던 것도 있고 요즘에 그 미네소타가 좀 신인들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애넌, 클락, 딜링엄 얘네들을 많이 써가지고 좀 템포가 올라올 때도 있고 미네소타도 원래는 언더팀인데 요즘에는 파악이 좀 어려워요. 더구나 내일은 고베어가 이미 아웃이 돼가지고 나즈리드 센터로 쓰고 이제 뭐 NAW 선발로 올린다. 이러면 조금 더 수비를 강화하는 거긴 합니다. 이제 스가랑 NAW가 서로 간에 사촌인데 아마 내일 둘 간의 매치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 맞대결을 생각하면 사실 9.5씩이나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미네소타가 또 홈이기도 하고 사실 오클 같은 팀한테는 고베어의 쓰임새는 좀 적을만 해요. 그렇게까지 고베어가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모습은 없다. 마침 지난번에 미네소타가 이 오클을 잡았을 때도 그날도 고베어가 없었거든요.
그날 뭐 딱히 미네소타의 3점 같은 것들이 26%밖에 안 됐는데 3점이나 야투가 대단히 잘 터져갖고 이긴 것도 아니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0개를 따가지고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웠던 건 있는데 그날은 또 이제 홈그레이나 하텐샤이 전부 뛰었는데도 오펜을 그렇게 많이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날 기본적으로 야투 시도 차이가 그래도 한 10번가량은 났었다. 사실 미네가 약간 운이 따른 경기이기도 한데 저는 스가의 미네소 상대로 좋았던 모습들이 끊긴 시점에서는 마냥 막 오크를 너무 좋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미네소타도 얘네들도 저점과 고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스인 앤트맨도 잘할 때와 못할 때의 편차가 심하고 전반적인 팀 자체가 이 너무 기복이 심한 팀이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지난번에 그 오클라호마를 상대했을 때는 공격도 안 터진 거기는 하고 그냥 수비가 그나마 좀 잘 됐던 날인데 그날도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아주 좋아가지고 오클을 잡아먹은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냥 오클라호마의 에이스 스가가 아주 부진한 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클의 3점도 24% 정도로 미네소타랑 비슷하게 안 쳐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의 플레이에다가 언더 생각 중이거든요. 나는 한 번 더 미네소타 특유의 강팀이랑 상대했을 때 특히 더 잘 나오는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 신기하게 리그의 수위급 강팀들이랑 붙었을 때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보스턴이라든지 뭐 덴버 상대로도 굉장히 잘 싸우는 편이고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저는 한번 미네 플랜에다가 언더 그냥 그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